자, 앞서 보신 것처럼 올 한 해 물가는 뛰고 금리는 오르고 경기도 팍팍한 상황에서 가게와 기업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는 어떨까요? 키워드로 올해를 정리하고 내년 경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바로 가시죠.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시한폭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도 보이고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도 보입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업체 기업 이름인 것 같은데 네. 경제에서 시한폭탄이면 무시무시한 건데 어떤 거였습니까? 네, 시한폭탄이라는 이 거대한 그 숙제가 예. 지금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그 시한폭탄을 들고 예. 24년까지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 예.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금융 부실이, 예. 또 중국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도미노 부실 우려,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문제가 터진 거죠. 예. 역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무분별한 투자, 과도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회수되지 못할 만큼 예. 부채만 쌓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약한 고리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태영건설을 넘어서 이 부동산 파이낸셜 PF 이 부실이 네. 금융권 전체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오늘 정부에서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번지게 될까요? 아니면 차단이 잘 되겠습니까? 네, 일단 정부의 대응 정책은 긴급 처방을 내림으로써 예. 이 태영건설발 이 부실 문제가 금융부실이나 경제 전반에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는 해당됩니다. 예. 그런데 이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예.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더 중요한 예. 것은 그 대출 잔액 중에 연체하고 있는 대출 잔액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서서히 지금 그래프상으로 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 자체가 진작이 돼서 상가의 공실이 없어져야 되고, 예. 또 오피스텔의 공실이 줄어야 되고, 지식재산센터의 공실이 줄어야만 근본적으로 부동산 PF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시한폭탄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역시 금융부실 우려가 여전히 감도는 24년 경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자, 뒤에 한번 보시죠.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경기가 침체한다. 자, 이런 건데 물가 올해 물가하고의 전쟁이었는데 계속 이 물가를 좀 주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24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구간인데요. 예.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 예. 물론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24년 물가 상승률은 2.6%로 떨어집니다. 예. 다만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2%니까 예. 2%를 웃도는 물가가 24년까지도 전개되겠구나. 고물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겠구나라고 예.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예.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 네. 내년 물가 상승률은 2.6%니까 물가가 떨어진다고? 그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예. 물건의 가격은 이 물건 가격이 3.6%나 올랐는데 예. 거기서 2.6%가 또 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그 물가는 예. 가혹하게나마 더 비싸질 것이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물가는 여전히 높다. 그러면 올해도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계속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보신다면 예. 이 고물가는 결국 가계가 소비가 진작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그렇죠. 보여줍니다. 예. 그럼 소비가 진작이 안 되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죠. 예. 그러면 정부도 세수가 줍니다. 예. 또 역시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였는데 예. 이자가 부담이 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예. 그럼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고 정부의 세수는 더 주니까 예.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도 잡고 경기도 잡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음 키워드 한번 보시죠. 통화 정책입니다. 자, 피벗.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얼굴이 보이네요. 네. 자, 피벗. 일단 그 뜻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농구 경기에서 혹시 농구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공을 수비수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돌립니다. 예. 방향을 돌려서 농구공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예. 전략이죠. 그러면 통화 정책에서는 피벗이 통화 정책 기조의 전환이다. 아, 그러니까 2023년 한 해는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움직였지만 예. 24년은 역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예. 금리를 인하해서 예. 결과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의 전환, 예.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의 전환, 예. 그게 바로 피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인하 시점이 내년 3월이다. 이게 지금 시장의 예측인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 예. 이 질문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금리 인하 언제 할까라는 그 질문은 바꿔 얘기하면 물가 언제 잡힐까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물가 상승률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연내에도 2%를 상회합니다. 예. 다만 상반기 중에는 2% 초반으로 떨어지기 어렵지만 예. 하반기 중에는 2%대 초반으로 떨어집니다. 예. 연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컨빅션, 확신, 물가 확실히 잡혔다라는 확신이 드는 지점에 그때 인하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년 하반기 좀 빨라진다면 예. 2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보겠습니다. 3월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를 1.5%포인트까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하고 금리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네. 우리도 따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지가 더 생겼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예.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부동산 PF 부실이에요. 예.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여건이 생긴 겁니다. 예. 근데 미국이 먼저 인하를 한다면 예. 같이 금리를 인하할 만한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그것도 평가하겠습니다. 2분기나 3분기 이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했고요.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연말에 산타랠리가 이어졌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보다 18% 정도 더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주식시장도 이렇게 기분 좋게 훈풍으로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돈의 이동을 알리는 겁니다. 은행에 쌓여 있던 자산 규모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성큼성큼 이동할 수 있다라는 그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은 곧 그 자산 시장의 가치가 예.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주식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아쉽네요.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